한용기 회원의 가손입니다. 여기 재배는 이축, 금년도 심는 1년 된 거, 총은 5년차 된 건데, 총이 그래도 상당히 품질이 좋고 색이 잘 나서 나무는 좀 아쉽지만은 돈은 또 상당히 많이 해서 그런대로 이 농장 전체를 끌어가는데 경영적인 뒷받침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사과 여기 좀 모양이 알록알록하고요. 요렇게 되는데 이건 왜 그런지요? 나무 자라면 크게 문제가 없고 과실 크기가 다른 데보다 많이 적네요. 가피라는 봤어요. 얼룩하죠. 과면이 울퉁불퉁하죠. 요게 전형적인 이제 바이로이드 보독된 나무입니다. 바이로이드는 바이러스보다 더 적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사실 이제 주로 묘목의 접수라든지 대목,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전정할 때에 전종 도구로도 옮아가는 그런, 이거는 농가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만은 결국은 나무를 베어내야 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근데 이것이 갈수록 이런 농가들이 많아져서 재배 농가들에게 좀 슬픔을 주는 그런 것인데, 나무를 5년 동안 잘 키웠는데 이런 것이 오면은 농가는 더 이상 재배할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가 되기 때문에 당도도 떨어지고 생산량도 그렇고 나무 자람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색깔도 안 나고 과실도 안 주고, 과실에 조직의 치밀도도 많이 씹으면은 아삭거림이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면 암과 같은 존재라고 보이지 않는 죽음이죠. 예, 그렇게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나무의 에이즈다. 바이로이드를 나무의 에이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성가가 될수록 균을 지니고 있던 것이 이제 발현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예 묘목을 할 때에 이런 것이 잘 정보가 교환되고 이래 하면은 묘목을 키웠던 종묘사에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전달이 되고, 또 그 종묘사들은 대목이나 이 접수에 대해서 시험을 해서 검증을 해서 이런 묘목을 빨리 폐기시키고 건전한 묘만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또 협조가 돼야 되겠죠. 이 농가에서는 오늘 동네 한 바퀴 하면서 이 가수원에 이 바이로이드가 있다는 것은 오늘 또 처음 보게 되었네요. 아쉽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땐 품종의 구애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품종에 다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특히 몇몇 품종들이 있는데, 뭐 과거에 미케라이프라든지 이런 품종들이 빨리 이제 일본에서 들어올 때 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품종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런 것이 있고, 유럽에서도 이런 게 바이로이드는 많이 건조됐고, 이 바이로이드에 대해서는 이미 한 30년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요즘 그 증상들이 서서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쪽에는 이제 아래 햇빛 돼 있는 거 한 차례 싹. 잘했네. 네. 우리 한 회장 이 가수를 보면서 이 초홍이라는 품종은 선택은 잘하고 이제까지 고가로 잘 팔아먹었는데, 이 과실이 노출돼 가지고 일소 피해를 엄청 많이 매년 받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 또 일소 피해를 받은 과실을 먼저 좀 솎아서 따서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적게 보이네요. 여기 좀 출하가 얼마 남지는 않는데, 저는 좀 크로프론을 쳐서 일소를 좀 줄이는 게 어떠냐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크로프론 치면은 수확기 때 그 흔적이 남아서 좀 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는 게, 에나멜인가? 그래, 그걸로 지금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지금 한 번 더 치려고 작은 갖다 놓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규마가 고통내고 있고 그런 게 있어. 우리 영농에 칠 때도 규마각을 내가 나한테 있는 걸 가지고 놓아 쳤는데, 그러면 이제 열가도 좀 맞고, 그 다음에 일소도 줄이는데, 여기도 이제 열가가 좀 보이네요. 여기 꼭지 있는데 보여요, 열가가. 그래서 지금 물을 잘 줘도 이렇게 열가가 좀 옵니다. 이게 수확기 때 가까워지면은 이 꼭지 주위에 세포 조직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외부는 커지고 안에 또 액포가 커지면, 세포가 커지면 있어 열가가 저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비가 곱게 잘 와야 되는데 한 20mm 넘었으면은 수확기가 되는 이 과실든 열과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네. 물론 우리 한 회장은 물을 잘 줬겠죠, 그죠? 네, 물을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레 올려는 물을. 이거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열과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 요 시에 이제 과경부의 열과를 많이 보는데, 지금 여기서는 거의 없는 거 보면은 그래도 물 관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양쪽으로 묻어놨어. 묻진 않았고 이게 노출시켜 놨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괜찮아요. 요 정도는 묻히면 상관없고. 상관없어. 그리고 흙 안 들어가. 물을 계속 주니까. 안에서 밀기 때문에 딸이 들어가지 않고. 기형가가 많다. 기형가가. 이거는 이제 품종이라기보다는 수정. 잘 되지 못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아마 이제 칼을 잘라보면 여기 씨가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꽃이 좀 빨리 피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공수분을 해도
하분간이 신장이 안 돼서 그쪽에 씨가 제대로 난세포까지 전달 못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사과는 자가수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몇 프로가 될까요? 예, 그래서 여기도 수분수를 다 심었거든요. 지금 현재 과일이 그래도 좋게 큰 과실이 고루고루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게 왔는 것은 안에 수정이 잘 돼서 가시 씨앗 숫자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호박벌을 충분히 이렇게 방사함으로 인해서 이 벌이 수정시키는 효과가 아주 상당히 큰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매개곤충의 우리 예천에는 산업곤충연구소에서 주는 저 호박벌이 우리 가수원의 수정에 효자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죠. 닥칠 때는 저 뚜껑을 덮나요? 역할은 봄에 꽃필 때 한 3, 4일 정도만 역할을 하면 끝나니까요. 우리나라는 추석 선물용으로는 그렇게 한 400g 가까이 되어야 일소 피해 받은 과실을 따내면서 규기가 빠지고 조금 모양이 안 좋은 과실을 드러냈으면은 이제 남은 과실이 짧은 기간이지만 한 열흘 정도 되더라도 아주 비례가 좋고 대가가 되어서 좋은 상품이 될 것 같네요. 하루에 아마 한 4g 정도 크지 않을까? 이런 여건 같으면 다행히 어제부터 날씨가 기상이 싹 바뀌었어요. 아주 시원해지고 28도로 되고 이래서 야간 온도가 어제 저녁에 저는 혼입을 쓱 당겼습니다. 하루하루 비대가 되는, 그리고 색깔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선에 보이지 않을까 그래 싶네요. 원래 하여튼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더운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